밤 11시 불 꺼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데 갑자기 명치 끝이 꽉 막힌 것 같은 기분.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서늘해지는 감각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체 채팅방에 남긴 내 메시지 옆에 숫자, 일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마주합니다. 내가 말실수를 했나? 다들 나를 싫어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결국 잠을 몰아내고 우리를 자책의 두로로 밀어넣죠. 우리는 이것을 예민함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그 지독한 불안에 대한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현대사회를 원시시대의 잔혹한 전쟁터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머릿속은 이미 날카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죠. 저 사람 일부러 저러는 건가? 나를 무시하나? 사무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사가 내 보고서를 보며 아주 잠깐 미간을 찌푸렸을 뿐인데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곧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이 사소한 일상들이 왜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위협처럼 다가오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잉 반응이 아니라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무도 없는 전쟁터에서 홀로 총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 불리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24시간 경비원입니다. 편도체의 유일한 임무는 지금 내가 위험한가를 감시하는 것이죠. 수만 년 전 풀숲의 바스락거림은 굶주린 맹수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편도체는 이성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게 했고 그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뇌가 여전히 그 원시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의 차가운 표정이나 친구의 일십을 맹수의 발톱과 똑같은 등급의 위협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당신의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지금 거대한 호랑이 앞에 서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사회적 거절은 원시시대의 죽음과 같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곧 생존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카톡의 숫자, 일이 사라지지 않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수만 년 전 광야에 홀로 버려진 어린아이의 비명을 지릅니다. 답장이 없다는 사실은 나는 버림받았다로 이어지고 결론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공포에 도달합니다. 현대인에게 와이파이가 끊기는 건 불편함이지만 무리에서 잊히는 건 곧 사형 선고였으니까요. 당신이 작은 비난에도 격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우리 뇌의 사장님인 전전두피질은 즉시 문을 닫고 도망갑니다. 논리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이 섹션은 생존 위협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호랑이 앞에서 저 호랑이가 배가 고픈 걸까? 라고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사에게 홧김에 독설을 내뱉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뒤늦게 자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을 지배한 것은 지성적인 당신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원시인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시스템이 이성을 셧다운시킨 결과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편도체가 아주 성실하게 학습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은 뇌 속에 위협 데이터베이스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기억,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순간들은 강력한 낙인이 됩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오기도 전에 편도체는 미리 경보를 울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상사의 얼굴만 보면 심장이 뛰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는 이유죠.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민감해진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세상 모든 자극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 피로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불안해 죽겠는데 억지로 웃는다고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심장 박동을 의지로 멈출 수 없듯 공포를 생각만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장하지 마 라고 되끔수록 몸은 더 뻣뻣해지고 화내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분노는 혈관을 타고 더 뜨겁게 흐릅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뇌의 가장 윗단계에 있지만 공포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파도를 맨손으로 막으려 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건너뛰어 뇌의 가장 원초적인 스위치를 직접 조작하는 비밀스러운 뒷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바보의 표정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턱을 툭 떨어뜨리고 입을 살짝 벌리세요. 침이 흐를 것 같은 멍한 느낌으로 턱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그 다음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세요. 무언가를 뚫어지게 주시하지 말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중력에 맡기듯 툭 떨어뜨리세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정을 짓는 순간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힘을 빼고 있다고? 아,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구나.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몸이 이완되는 순간 날뛰던 편도체는 비로소 경보를 해제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춥니다. 편도체가 진정되었다면 이제 휴가를 떠났던 CEO, 전전두피질을 복귀시킬 차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전전두피질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정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용, 감사, 존중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성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훈련입니다. 나를 밀치고 간 사람을 향해 그도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강제로 수용하는 순간 당신의 뇌 혈류량은 급격히 증가하며 지적인 안정 상태로 진입합니다. 비난과 혐오가 뇌를 셧다운 시킨다면 타인의 상황을 데이터로 수용하는 행위는 당신의 뇌를 최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스템 복구입니다. 편도체가 진정되었다면 이제 휴가를 떠났던 CEO, 전전두피질을 복귀시킬 차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전전두피질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정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용, 감사, 존중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성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훈련입니다. 나를 밀치고 간 사람을 향해 그도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강제로 수용하는 순간 당신의 뇌 혈류량은 급격히 증가하며 지적인 안정 상태로 진입합니다. 비난과 혐오가 뇌를 셧다운 시킨다면 타인의 상황을 데이터로 수용하는 행위는 당신의 뇌를 최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스템 복구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예민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할 때 그 텅 빈 구멍을 타인의 평가로 채우려 하죠.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신의 진짜 모습은 왜곡되어 보일 뿐입니다. 인정 중독의 뿌리는 자기 존중의 결여입니다. 내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겨두었으니 그들이 손을 흔들 때마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그 깨진 거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은 그저 상대방의 수준을 드러내는 소음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닦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당신의 진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마세요. 평온은 고귀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어깨를 30m 내리는 근육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딱 3초만 멈추세요. 턱을 떨어뜨리고 어깨를 내리며 뇌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연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